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4일이고요 현재 시간 5시 57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요 뉴스 및 시황, 공략 종목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략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급등들이 많이 나와요. 잘 유념하셔서 보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및 시황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미국 나스닥만 연일 최고치입니다. 또 테슬라가 간만에 좀 반등을 했어요. 5.2% 정도 테슬라가 반등을 했고요. 또 버핏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자산 절반을 기부 완료했고 앞으로도 41억 달러 추가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하네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캐시우도 돈나무 누님께서 비트코인 3만 달러 붕괴되니까 바로 매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 성장주 쪽이 다들 좋았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한은총재께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 언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미국 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은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이 15조 4천억 원을 무려 달성을 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도체가 견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2분기에 반도체 가격 상승을 했는데 오스틴 손실을 갖다가 크게 축소시켰고요. 3분기에는 IM 부문, 인터넷 모바일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같은 거 파는 거 얘기하는 거죠. 3.2조 원으로 견조했어요. 가전은 조금 감소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비메모리 부족 때문에 IT 기기 생산 차질 잠재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분위기 좋았죠. 다음은 현대차, 또 현대 기아 그룹들 종목들이 다 좋았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 동남아 질주, 유럽도 좋고 일본도 좋고 이제 동남아까지 좋고요. 또 인도도 매우 좋죠. 지난달 판매량 1위였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2위였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베트남 판매도 도요다에 의해서 약 2배가량. 또 중요한 것이 동남아는 대부분 일본이 다 깔아놨잖아요. 근데도 이제 잘 성장하고 있네요. 현대기아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네, 이것으로 중요 뉴스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시황 분석 좀 해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0.30% 올랐고요. 물론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빠졌습니다. 0.38% 빠졌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도 팔았고 코스닥도 팔았고 선물은 대신 샀습니다. 선물은 많이 샀고요. 콜옵션은 하방, 풋옵션도 상방 이렇게 되네요. 전체적으로는 여기는 현물은 안 사더라도 선물로 상방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객이 닦으면 어제 들어온 만큼 좀 빠졌네요. 신용장은 좀 늘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바로 중요한 또 환율이 중요하죠. 환율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지장 없다. 여기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포와 담익지수 보시면 어제는 32여 여기였는데요. 오늘 좀 올라왔어요. 그죠? 괜찮아 보입니다. 지수가 지금 전 고점을 다 뚫어가지고 박스권 상단을 갖다 뚫어갖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공포지수가 아직도 중간도 아니고 탐욕도 아니라는 것은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상단 박스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심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달리 말하면 여기서 지금 지금 지수가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수 상단에 뚫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면, 만약에 탐욕으로 올라간다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두 개 다 열어둬야 됩니다. 주식은 한쪽으로만 보면 항상 당하죠. 이 두 쪽으로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현금 비중 혹시 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 현금 비중은 저는 20에서 30% 정도 권고합니다. 다음으로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종목들이 굉장히 가는 놈만 가는 장세라서 좋아요. DB하이텍 매우 좋더라고요. 딱 제목부터가 미친 존재감. 2분기 영업이익이 826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3분기부터는 PQ 모두 성장 국면 진입한다. P가 뭐죠? 가격, Q가 수량. 가격과 수량이 모두 증가하면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DB 하이텍의 제일 좋은 얘기는 PQ 모두 증가. DB 하이텍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의 제일 좋은 얘기는 PQ가 동시에 성장한다는 것이죠. 8인치 파운드리 호황은 장기화될 것이다.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팹을 못 만드니까 지금 8인치라도 전부 다 전 세계에 있는 8인치는 무조건 긁어간답니다. 지금 예를 들어 10대가 필요하면요 15대씩 사간답니다. 혹시나 몰라서 미국과의 패권 전쟁 때문에 미국이 지금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걷어가게 되면 8인치도 지금 호황이라고 합니다. 중고품들도. 다음에 LG전자 2분기도 실적 호조. 예. 전장 사업 강화 및 연간 5조 원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예. LG전자 그동안 잠잠하게 이렇게 좀 수렴이 됐다가 오늘부터 올라가는 그 징후가 보이고 있고요. LS전선 아시아도 베트남 쪽이 성장이 아주 스토리가 좋은 걸로 보이네요. 네이버는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네이버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뭐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보여주지 않은 배가 많다. 하반기 커머스 확장. 그리고 히든밸류 터지다. 이거는 이창영 유한타증권이네요. 카카오보다 시총이 작다? 말이 안 된다. 뭐 이 정도 소리가 있고요. 2분기 카카오 2분기는 점점 부각될 투자 매력이나 점점 부각될 네이버 쇼핑의 가치. 대부분 이제 이커머스 쇼핑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오늘은. 그래서 목표 주가를 54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잡았습니다. 다음 넥스타일도 오늘 되게 좋았죠. 리포트 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 점점 더 좋아질 실적. 영업이익률이 4.7% 정도 올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1,000원 잡았고요. 덕산 네오스 이제 조금 더 쉬어갈 때가 되긴 했습니다. 변화무쌍한 OLED 목표 주가 66,000원 잡긴 했지만 조금 이제 좀 쉬었다 갈 것 같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107억 추정된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출하량 증가가 명확하다고 하네요. 사이버스트는 어제도 나왔었죠. 오늘도 10%가량 올랐습니다. 특수강 수급은 하반기에 더 좋아질 전망이다. 어제도 좋은 리포트, 오늘도 좋은 리포트가 나오니까 역시나 갑니다. 제 컨텐츠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연이은 제작사 인수 3개나 추가 인수를 했습니다. 컨텐츠 제작 역량 강화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좀 OTT가 제가 투자한 회사가 조금 안 가긴 하는데 OTT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제 컨텐츠부터 시작해갖고 드라마 제작사들 꼭 봐주셔야 됩니다. 한화손해보험 하반기 성장 속도가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플레이 하니까 금리가 또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또 세게 갈 종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유일 항공 우주 산업 특화 사업 지주 회사다. NAV 대비해갖고 할인율이 34%니까 아직 항공 우주 특화 프리미엄 미반영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건 뭐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현대제철 끝나지 않은 단가 인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가 인상 판가 인상되고 단가 인상되면 좋은 거죠. 하반기에도 타이트한 수급이 계속 전망되니까 목표 주가를 72,000원 잡았고 제가 현대제철하고 포스코는 이제까지는 매도 관점으로 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수급이 돌아왔고요. 그게 의미 있는 60선 근처에서 돌아왔습니다. 3개월 선이죠. 60선 근처에서 현대제철하고 포스코랑 모두가 수급이 메이저 기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현대제철, 포스코 역시 이제까지는 세일 관점에서 봤는데 지금부터는 바이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변이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골치는 아프지만 눈앞에다가 수요 회복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조금 조정받으면 들어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10미니트 스캔 끝냈고요. 가격 차트를 보면서 좀 쉽게 공략 종목 매수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제 수강생분들도 공략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략을 짜드렸는데요. 52,300원이 매수 맥점이었다고 보여지고 이게 생명선이거든요. 요때 상담을 해드린 겁니다. 요때 깨지면 손절이고 다시 오면 재편입인데 다행히 살아났고요. 지금 57,500원을 오늘 갖다가 위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은 62,3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LG전자도 지금 여기서부터 쭉 몇 달을 쉬었습니까?
1월달 빼고 2, 3, 4, 5, 6, 예, 한 반년 쉬었으니까요. 이제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7월달 뭐 마그나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애플카도 소식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5만 5,500원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다음 칸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17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N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도 9,200원 가량을 굉장히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20선도 올라오고요. 20선가 9,200원이 매수 맥점이 되겠고요. 그 위에서 굳이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종목도 많이 나오니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고점인 41만 원이 매수 맥점이 되겠죠. 근데 저도 수강생분들이랑 요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 바이콜이 들어간 종목이라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 양으로 계속 가면 좋고 혹시 음으로 떨어지더라도 41만 원이 신규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매수 맥점이 되지만 이 많이 올랐으니까 신규 진입 말고 저희처럼 이렇게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계속 유리하겠죠.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무조건 5일선 공략입니다. 5일선 깨지면 나오시면 돼요. 넥센타이어가 오늘 의미 있는 갭 상승을 해서 갭 상승이 무려 3.8% 해갖고 살짝 떨어졌다 올라왔는데요. 8,870원이 맥점이었거든요. 거기 안 오고 올라갔습니다. 역시 강한 거는 안 오고 올라가요. 또 이걸 지금 따라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무조건 8,870원. 예. 이렇게 보면 되고요. 길게 보면 그 위로 해서 좀 안 보이네요. 그 위로 해가지고 뭐 9,000원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크게 보면 되고요. 그 바로 위에는 14,300원까지도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가격이 형성되니까요. 요번에 이거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차도 좋은데 타이어가 안 좋을 리가 없겠죠.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거니까요. 다음으로는 덕산 네오록스는 당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좀 쉬어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이미 5일선 깨지면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선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11선 깨지면 올 풀 매도 해도 됩니다. 세아베스틸은 어제도 나왔고요. 그죠? 어제도 요렇게 어제도 요렇게 해서 나왔었죠. 철강 쪽 다 좋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10% 갭상승 안 하고 쭉 올라갔으니까 좋고요. 요게 34,350원이 지금 맥점이거든요. 맥점이라기보다는 저항선이었는데 딱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제 얘는 요 위로 가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내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걸 산 사람들은 물린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오늘 윗골에서 산 사람은 물렸겠지만 물린 사람이 없고 제가 볼 때는 더 위로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쪽, 관광 쪽 아주 좋습니다. 제이 컨텐트리는 이걸 120개로 볼까요? 49,600원 선을 잘 지키고 있어요. 60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잘 지키고 나서 그러면 52,700원 이쪽으로 가겠죠. 49,600원이 매수 맥점으로 보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금리 플레이를 하니까 이제 금리가 조금은 좀 안정을 찾았잖아요. 금리에 대한 파월 의장께서 워낙에 강력한 스탠스로 항상 변함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얘는 이제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공략하실 분이라면 4575 이 정도에서 공략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금리 상승기가 금리 상승기지만 금리 상승한다는 말이 좀 나오고 이럴 때 다른 종목이 빠지고 이럴 때가 올라가는 종목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36,650원을 잘 지키고 있네요. 이게 매수 맥점인데 여기를 잘 지키고 있는다면 그 다음엔 또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제가 포스코, 현대제철은 모두 제가 계속 셀코를 넣었는데 이제는 바이코를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수급이 메이저 수급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도 한번 볼까요? 포스코도 이제 메이저 수급이 오늘부터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들어와서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 좀 60선 깨지긴 했지만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34만 7천원 이 자리를 지킨다면 다음 단계로 갈 거고요. 오늘 리포트가 커버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5일선 공략으로 해서 51,800원을 돌파하면은 전 고점을 보러 가고 전 고점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철강은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러다가 메이저 수급이 빠지면 바로 같이 버리면 됩니다.
다음은 호텔신라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 지금 변이 플러스 델타 변이, 데널타 변이 플러스 또 젊은 사람들의 백신 안 맞은 젊은 사람들이 더 퍼질 것이다. 지금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지금 컨택주들이 다 리오픈주들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좋은 매수 기회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좀 좋겠어요.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지금 아직 섣불리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 보고요. 그래도 93,500원 잘 지키고 있는데요. 다음 파서 이 정도까지도 내려와야 될 것으로 60일선 저는 공략을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60일선이 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92,000원대가 되겠네요. 60일선이 좀 올라오면요. 그죠? 이 정도 가격 91,000원 2,000원 정도 가격이 60일선이 올라올 겁니다. 그 정도에서 매수 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모든 여행 항공주들이 다 그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제가 소팅해드리는 종목들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채널 잘 활용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 모두 마치고요.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돈 많이 찍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